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영희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예, 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앞에 인터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취자들도 찬반이 걸려요. 3807님은 이 가로 세로 기법이란 게 오래된 기법이면 걸러내지 못한 심사위원이 오히려 업무 태만, 업무 방해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0932님은 창작이라는 말로 장난하지 마세요. 주최 측은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우남창가라는 글을 지으신 장민호 장민호 씨. 대학생, 예. 예, 매우 재치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재치 있는 거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문학작품 공모였는데 예. 공모에서 뭐 반드시 그 공모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써서 내야 된다는 그런 법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예. 부정적 평가나 과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한 작품 속에서 가로축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세로축으로는 부정적 평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세로 드립이라고 하죠. 요즘에 예, 말하는. 예.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한 것뿐이다. 그걸 왜 못 알아차렸는지 못 알아차린 사람이 이상하고 특히 본인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문법적 오류를 스스로 허용했다. 린민군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그걸 못 알아차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문제 없다 법적으로. 손 변호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문제 있다고. 뭐 정치적인 입장이나 예. 역사에 대한 그런 자신의 그런 그 판단과 별개로 다 배제하고 예. 정말 배제하고 법적으로만 보자면은 예. 문제 소지가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인가요? 형법에 업무 방해죄가 있는데요. 예, 예.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 즉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범죄가 되는데 여기에 이 자유경제원의 그런 업무 자체가 예. 시를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그 잘 쓴 시를 선택해서 상을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정말 잘 속여가지고 상을 수상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받고도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 안 받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취지랑 안 맞는다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네, 그 자체가 이제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그런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 검찰이 정말 기소를 할지 한다면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이제 일단 고소장만 접수가 된 거예요.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저기 어딘가 각하 내지는 불기소, 검찰이 불기소할 예, 가능성이 예. 있겠죠.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지켜보기로 하고요. 청취자 문자는 라디오 재판정 주제보다 더 뜨겁게 들어오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주제.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 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제입니다. 김앤장의 불리한 증거 삭제 논란. 이건 과연 정당한 변호인가 아니면 불법적 은폐인가? 바로 이겁니다. 예,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 옥시 사태로 도마에 올랐죠.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 이런 혐의인데 문제가 된 서울대 보고서 이 보고서 중에 옥시에게 불리한 증거는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두 변호사님 입장은 어떤지부터 좀 간단히 확인하고 갈게요.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뭐 당연히 저는 그 변호사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다면 혹은 고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허용되는 변호사로서 허용되는 도를 넘었다. 그렇죠. 손 변호사님? 아직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김앤장의 행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갈리는군요. 김영욱 님이 지금 문자를 주셨어요. 김영욱 님이. 주제만 들어도 손 변호사님이 불쌍한 건 접두겠고요. 항상 지는 쪽으로만 가시는 손변 이러면서 눈물 두 줄기까지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꼭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쪽에 이제 법리 싸움을 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두 변호사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시는지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무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앤장이 불리한 증거를 내지 않은 건 법원에다가 이건 정당한 변호인가 불법적 은폐인가 정당한 변호라고 생각하시면 손 변호사 정당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불법적인 진실은폐 위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불법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옥시 사태에서 김앤장 논란이 된 건 어떻게 된 거죠? 상황부터 파악을 좀 해보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죠.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없다. 독성이 없다. 라는 그런 그 서울대의 그 실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조모 교수가 또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예.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속되고 나서 그 해당 교수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김앤장에게 있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서울대 팀의 실험에서 처음에는 이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 예, 예. 하지만 김앤장이 그걸 직접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그 조언을 했고 옥시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불리한 증거가 아닌 즉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했다. 따라서 교수는 책임이 없다라는 예. 기자회견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빼라고 숨기라고 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노 변호사님? 그 서울대 조 교수님의 그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 의하면은 2011년 9월 이 서울대 팀이 옥시로부터 이 PHMD라고 하는 이 독성 실험을 의뢰받았습니다. 예, 예.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생식 독성 실험이라는 것을 했는데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죽은 결과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 결과를 옥시 문서로 전달을 했고 전달하면서 가진 회의 자리에 옥시와 함께 이 옥시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도 참석했었다는 건데요. 어허. 이 결과를 다 듣고 난 김앤장 측에서 예.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한 생식 독성 실험 결과는 빼자. 그리고 일반 쥐를 대상으로 한 흡입 독성 실험 결과만 넣자. 이런 식으로 불리한 증거는 빼고 보고서를 재구성하라는 예. 주문을 했고 예. 결국 이러한 식으로 인과관계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보고서가 제출되게끔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서울대 교수 측 변호인의 그렇죠. 주장인 예, 거고. 예, 손 변호사님, 예. 여기에 대해서 김앤장 측의 입장이 나왔어요?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 사실이 아니다. 어허. 실험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서울대 조모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를 그대로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럼 진실이 뭔지는 이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미 그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 독성을 실험했던 이 서울대 교수 측하고 예. 2013년도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 김앤장이 그 변리사가 주고받았던 메일이 공개가 된 게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메일이. 어떤 건가요? 여기 보면은 뭐 그 실험 공간이 좁아서 공기중 농도가 높아지니까 실험 장소를 바꿔달라. 그리고 유독물질인 PHMG 농도 측정법 개발 과정을 생략해달라. 이런 식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특히 살균제의 흡입 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증거,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는 방식의 실험 방법까지도 조언을 하면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된 정황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신한 쥐에 대한 보고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서는 아직 답을 안 했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험 과정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이메일 증거는 있다. 이런 네네, 말씀.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거는 물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재판정은요. 그러니까 누가 뭐 진실이냐 이걸 떠나서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 그리고 서울대 교수 측 주장에 입각을 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즉 불리한 증거만 빼고 진출한 게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변호 활동이냐 이겁니다. 손 변호사님. 네. 지금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써 있어요? 잘못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뭐 진실을 은폐하거나 예. 자신의 일회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허위 증거를 제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한 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그런 계약 관계가 위임 계약인데요. 예. 그런 수임인, 즉 그런 어떤 사물을 일을 처리하도록 부탁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일을 해야 되고 불리한 증거를 내면 오히려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그 이상과 또 현실과 그 사이에서 약간의 그런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그 진실을 은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는 의뢰인을 위해 내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가 다 써 있어요. 네, 오히려 또 내면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는 검찰에게 있는 것이지 예. 변호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A라고 하는 증거하고 B라고 하는 증거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 중에 뭐 본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를 굳이 낼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옥씨는 저 김현장은 그런 기준이라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요. 그렇게 A하고 B처럼 분리되는 그런 별개의 증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 뭐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이 PHMG라고 하는 이 독성 물질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실험 데이터와 보고서가 사실은 중요한 자료였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 중에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그 내용은 빼고 어떤 부분은 유리하니까 놔두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증거를 만들어서 낸다면은 네. 그거는 전체적인 보고서의 내용 자체를 변경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빼고 안 낸 그런 선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건 빼도 된다. 그것도 인정하는데 그렇죠. 전체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그렇습니다. 된다. 예를 들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예. 예를 들면은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4월 달부터 돈을 받았는지 B, 뭐 5월 달부터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다. 근데 그거는 예금 그 거래 내역과 통장 사본을 복사해서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4월 달에 금액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는 사람이 5월 달 그 찍혀 있는 부분부터 복사해서 그냥 내는 거예요. 어허.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바로 이게 바로 변조. 우리 판례는 이거를 위조다. 증거를 변조한 것으로 봅니다. 증거 조작으로 본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부분을 표시되지 않게끔 한 것하고는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예. 경우는 우리가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 증거 조작이 이번 건도 해당된다고 그렇죠. 보시는 이런 거예요?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격이 달라지니까. 송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지금 김현장이 검찰과 법원에 낸 게 어떤 형태로 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 그거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 다음 단계에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게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좀 가정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유해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를 해서 예. 자,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의견서에 아예 넣어서 내든가 아니면 일부만 발췌해서 첨부해서 내거나 했다면은 사실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노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 첫 번째 그 유해하다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 중에 내용을 변조해서 즉 마음대로 바꿔서 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 예. 하더라도 일단 그 변호사는 사실은 그 판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호 활동을 하는 게 업무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받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되는 한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의뢰인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설령 진실을 은폐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하더라도 예. 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업무의 그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아니 왜 진실을 가리고 당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일을 합니까? 라는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자료 중에 일부를 뭐라고 지운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지우고 내는 것과 이번에 있는 것을 그냥 안 낸 거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리한 증거랑 불리한 증거가 있는데 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내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불리한 증거까지 냈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일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서울대나 뭐 다른 일반 대학교에 어떤 연구 결과를 의뢰하고 보고서를 받는 것은 예. 객관적인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런 데이터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은 예를 들면 실험을 해서 A 하니까 나에게 좋은 결과, B 두 번째 하니까 나쁜 결과, 세 번째 하니까 나쁜 이런 게 나왔는데 무조건 A라고 하는 좋은 결과만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가 예, 예. 돼요.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좋은 결과 나왔고 나쁜 결과 나왔고 좋은 결과 나왔고 나쁜 결과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이런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네. 지금 손 변호사님처럼 말씀을 하게 되면 전부 좋은 결과만 자기가 임의적으로 발췌해서 마치 좋은 것만 있는 것처럼 판단해서 보고서를 낼 수도 있고. 그럼 조작이라고 네, 보시는 그게 바로 거예요? 조작이죠. 그게 조작이죠. 예. 조작이 아니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게 건데. 왜 조작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예. 뭐 어떠한 A라는 결과, B라는 결과를 다 종합해서 예. 과연 독성이 있었는지, 과연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과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이거를 가리는 거는 사실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판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를 내는 거는 각자 유리한 증거를 내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형사 재판이었다고 한다면 예.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 피고인 측에서는 변호사가 이제 내겠죠. 변호인이. 그리고 검사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증거는 검사가 내야 되는 거고. 검사가 할 네. 일이 따로 있고 판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변호사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그렇습니다. 거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판사의 역할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변호사에. 자, 청취자 의견 한번 볼게요. 2511님은 법 감정은 법 감정이고요. 변호사는 의뢰받은 사안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호하는 게 본분이다 라면서 손변 지지하셨어요. 반면에 송점희님은 이거는 김현장의 불법 맞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향한 테러 수준의 문제였는데 혹시는 이거를 낼 거 안 낼 거 가렸다는 건 은폐고 범죄다. 안희환님. 변호사도 윤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돈의 논리로만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노변지지. 반면에 백유선님은 김현장이 싫긴 하지만 변호사가 꼭 불리한 증거를 일부러 제출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의뢰인이 수임료 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손변지지.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옥시 사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의뢰인을 향해서 어디까지 감추고 어디까지 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 불법을 넘나드는 경계선을 변호인이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고 예. 이런 A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건 위법이다, 이건 불법이다, 혹은 여기까지는 허용된다. 이것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만약에 지금 혹시 이제 김현장에서 그랬다는 것은 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지금 의심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증거 인멸이나 뭐 문서 변조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예. 만약에 물론 예. 당연히 저도 변호인이기 때문에 의뢰인을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예.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불법을 저지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범죄 행위가 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범죄 행위가 되도록 교사해서는 안 된다. 손 변호사님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변호사가 물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소송에 있어서 판사나 검사 같은 지위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네, 실제적으로도 그 영리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 관련된 법령에는 변호사의 진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의 의무. 네, 즉 이제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러지 말고 최소한 그 공적인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해라라고 예. 하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과연 이 진실 의무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변호사가 해야 되는 그런 그 진실 의무의 그런 기준이 수준이 단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논란이 많은데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딱 이번 사건에 관한 건 아니지만 예. 변호사의 진실 의무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제 했다면은 그거는 잘못이지만 진실 의무 위반이지만 예, 예. 그게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의 권리인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자고 하라고 한 거는 진실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거를 좀 이제 좀 반영해 보자면 예, 예. 증거 뭐 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를 만들어서 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예. 있는 증거 중에 불리하니까 내지 않은 거는 사실상 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A, B, C, D 증거 중에 취사 선택해서 A하고 C를 내는 것 이거는 가능하다. 하지만 A하고 C, B하고 D 불리한 걸 막 조작을 해가지고 내는 건 안 된다. 위험하죠. 아니 근데 네.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독성 실험을 하는 것은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몸에 신체 인체에 유해하다. 유해한 결과가 있었니 없었니 이걸 확인하려고 사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건데 예. 그런 유해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본질이 흔들린다 지금 근데 얘기하시는 지금 거죠. 그거를 갖다가 빼버리고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의견 30초 동안 보내주셔야 돼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입니다. 샵 1212 보내주시고 카톡 레인보우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부지런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부분을. 네, 사실 김현장의 그런 그동안의 그 활동에 대해서 이제 그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예, 예. 또한 그런 거는 뭐 각자의 다 개인적인 의견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보자면은 예. 변호사의 활동, 변호인의 활동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사례로 보이고요. 또한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현장이 밉지만
예. 엄격히 그걸 배제하고 본다면 과연 불법이겠느냐 이게. 아, 그리고 불법이겠느냐. 검사 그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 검사가 자체적으로 실험을 의뢰해서 한 다음에 예. 유의하다는 거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아, 검사가 할 일이다, 그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내고 계시죠? 막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순간에도 올라오고 있어서 집계가 다 됐나요? 됐습니까? 아, 발표해도 됩니까? 이렇게 나왔군요. 예. 김앤장의 옥시에 대한 불리한 증거 삭제 논란. 과연 불리한 증거를 내지 않은 건 정당한 변호인가? 불법적 은폐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88대 12, 88%대 12%로 노영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변호의 수준을 넘는다라고 우리 청취자들은 보고 계시는 건데, 손 변호사님. 네. 이거는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 저는 좀 치열하게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는. 오늘 뭐 이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이게 그렇죠? 그 검사가 검찰에서 김앤장에 대한 수사를 해서 결국 기소를 할지, 예. 기소한다면 유죄 무죄 나올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노 변호사님 마지막. 저는 검찰이 김앤장을 일단 수사도 잘 안 하겠지만 예. 기소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어느 그러네요. 정도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를 확신해서 수사에 임해서 재판정에까지 세우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예, 검찰이 그럴 만한 의지가 사실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예.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청취자 장홍성님. 손수 변호사님 힘내세요. 할 역할 다 하셨습니다. 이러셨는데 손 변호사님 쪽의 문자가 뒤늦게 좀 후반부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옥시 문제를 우리가 갔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거를 변호사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논란을 떠나서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 두 분 다 동의하시죠? 물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예.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아까 손 변호사님도 검사의 역할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검찰이 충실하게 밝혀내는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